자, 등차 수열의 뜻과 일반항, 수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등차 수열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위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일단 부분적으로 할 겁니다. 먼저 수열이라고 하면은 수를 나열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을 규칙이 있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규칙이 있게끔 수를 나열한 것, 이것이 이제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항을 A1, 첫 번째 항, A2, 두 번째 항, A3, 세 번째 항, 땡땡땡, N번째 항, 그 다음도 쭉 나열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럼 이 개수가 유한계면 우리가 유한수열, 무한계면 무한수열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이 n번째 항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이 n 자리에 1을 넣으면 첫째 항, 2를 넣으면 둘째 항, 3을 넣으면 셋째 항, 이런 식으로 밝혀낼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A의 n이라고 하는 것은 n에 관한 어떤 식으로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면 우리는 10번째든 100번째든 억번째든 몇 번째든지 간에 무조건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함수하고 똑같은 상황인 건데, 함수는 우리가 보통 실수 전체에도 보통 사용을 했지만 이것은 자연수에만 대응시키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5가 있고 3이 있고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어. 그 다음 뭘까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은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2가 있어. 4, 그 다음에 6, 그 다음 8,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 그 다음에 1, 4, 9, 그 다음 뭘까? 12? 왜 10이라고 생각했지? 이거는 3 차이 나고 얘는 5 차이 나잖아. 16. 그 다음은 25. 무려 가겠지? 이거는 제곱입니다. n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으면 수열이다 라는 뜻인 거야. 자, 그때 여기서 계속 이식 뺐지, 그지? 차이가 항상 똑같지, 그죠? 이런 거를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고, 얘는 이식 더해 나가고 있죠. 이것도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고, 요거는 상황에 따라 제곱이기 때문에 이는 좀 다른 어떤 특이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2가 있고 4가 있고 그 다음 8, 그 다음 16, 그 다음 32,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식 곱해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등비수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 아무튼 A1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것들에 대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항상 키포인트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러한 수열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기를 중괄호를 써요. 집합할 때처럼 중괄호로 쓰고, AN이라면 A라는 수열, BN 중괄호 치면 B라는 수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등차 수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할 건데, 수열이라는 말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어떤 규칙이냐 하면은 등차라는 규칙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같은 차이로 수를 나열하는 그런 규칙이다. 같은 차이로 수를 나열하겠다, 뭐 이런 뜻인 거야. 그럼 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이나,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차이나, 세 번째에서 네 번째의 차이나, 뭐 이게 항상 똑같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면은 A2에서 A1을 뺐을 때나 A3에서 A2를 뺐을 때나 A4에서 A3 이런 식으로 뺐을 때나 전부 다 어떻더라? 똑같더라, 이 말인 거예요. A의 n번째에서 n 빼기 한 번째를 빼나 A의 n 플러스 한 번째에서 A의 n 번째를 빼나 전부 다 똑같은 일정한 수가 나온다. 그것을 상수 D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가 흔히 공차, 공통되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수 해서 공차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만 잘 챙겨오면 어떠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 a의 n 플러스 1에서 n번째를 뺐을 때 공차니까 이 n번째만 옆으로 넘겨서 a의 n 플러스 1이란 n번째에서 공차를 더해준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둘째 항이다 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서 d를 더한 거고 세 번째라는 것은 두 번째에서 d를 더한 거 아닌가? 그죠? 근데 A2 두 번째 항이다 라는 것은 이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A1 플러스 D 플러스 D니까 A1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고 네 번째 항이다 라는 것은 세 번째에서 또 D를 더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거에서 D를 또 더할 거니까 첫째 항 플러스 3D가 된다는 뜻이겠고 그럼 A 다섯 번째란 뜻은 네 번째에서 D를 더한 거니까 첫째 항에서 공차 D를 4번 더한 거와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n번째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을 이미 일반적으로 그냥 A라고 많이 적어요. 그때 첫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하면 n번째 항이 만들어지겠어? 다시 두 번째 항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한 번, 세 번째면 두 번, 네 번째면 세 번, 다섯 번째면 네 번, 그렇다면 n번째라면 n 빼기 한 번을 더한 것이다. 요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할 거냐? 등차 수열에서의 일반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이 일반항이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됐다면 A를 알게 됐고 D를 알게 됐다는 뜻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N 몇 번째 항을 찾아라 라는 말을 몇 번째를 찾아라는 건지만 생각하면은 그 값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n번째, n 플러스 한 번째다라는 것은 n번째에서 공차를 한 번 더해서 나타내진다. 어떤 항이 있을 때 그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자? 더하기 D 하면 그냥 만족이 된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라고? 첫째 항에서 n 빼기 1D 공차를 n 빼기 한 번만 더해주면 되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잡아와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N이 있고 AN이 두 군데 있잖아요. 이걸 넘겨주면은 A의 N의 두 배에 한 거는 얘가 또 넘어가서 A의 N 빼기 한 번째 더하기 A의 N 플러스 한 번째. 요게 만족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A의 N 번째가 있어. A의 N 빼기 한 번째가 있고 A의 N 플러스 한 번째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그때 얘는 요 둘의 차이나 이 둘의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수직선 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가운데 있는 위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값에 대해서 한 가운데 있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가운데 게 되지 않겠어? 그래서 가운데 거의 두 배라는 것이 양쪽의 합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세 수가 나란히 있는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쪽의 합과 같다. 가운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등차 수열에서의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 가지는 특징이라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 등차 수열이란 차이가 똑같게끔 수를 나열하는 규칙을 가진다. 그래서 A의 n 빼기 한 번째, A의 n 번째에서 A의 n 빼기 한 번째를 뺀 거나 n 번째에서 왜 이러노? 플러스 한 번째에서 n 번째를 뺀 게 항상 똑같고 그것이 공차라고 하는 어떤 상수다. A의 n 플러스 한 번째란 n 번째에서 공차를 더한 거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쪽을 잡아와서 생각을 하면은
2an이라는 것은 지 앞에 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더한 거와 같다. 그래서 얘의 규칙을 따라와서 첫째 항이라는 것을 A라고 뒀을 때 n번째 항이다 라는 것은 첫째 항에서 n 빼기 한 번의 공차를 더해주면은 n번째 항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다가 나중에 이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요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정리. 자, 등차수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7이고 공차가 1에 등차수열이니까 일반항이란 첫째 항 플러스 n 빼기 1의 공차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7이니까 a가 마이너스 17일 때 공차는 2인 상황입니다. 이거를 정리를 먼저 하면 n번째 항이란 마이너스 17에서 n 빼기 1 곱하기 공차가 될 것이고 정리하면 2n 빼기 19라고 계산 정리가 된다는 뜻이겠지. 자, 이게 뭐가 되고 싶을 때 7이라는 것은 몇 번째냐? 얘가 7일 때를 생각하면 n이 뭔지 알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럼 몇 번째 항인지 찾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2n이라는 것은 26이 되기 때문에 n이라는 것은 13, 13번째 항이다 라는 것이 7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다 라는 것은 공식처럼 뭐더라? 첫째 항 플러스 n 빼기 1의 공차 됐죠? A, D 이렇게 외우는 것도 뭐 괜찮긴 하지만 첫째 항 플러스 n 빼기 1의 공차 이렇게 한글로 외우는 게 나는 훨씬 더 좋다 생각합니다. 첫째 항이 뭐죠? 1. 공차는 얼마일까요? 3. 그래서 A가 1인 상황이고 공차가 3인 상황이래. 그러니까 A의 n이란 1 플러스 n 빼기 1의 공차 정리 3n 빼기 2 그럼 끝났다 이 말이죠. 네 번째 항 그럼 4 넣으면 계산해서 10이 알아서 톡톡 나오게 될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첫째 항 6 공차 마이너스 5 그래서 일반항은 6 더하기 n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5 정리 이렇게 마무리하면 일반항 완성. 자, 등차 수열은 추가로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인가? 일반항이 첫째 항 플러스 n 빼기 1의 공차 그래서 공차 곱하기 n 플러스 a 빼기 d이기 때문에 n이 변수란 말이야. n에 따라 위치 n에 따라 몇 번째 항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뜻이겠고 n이라는 것을 변수로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n에 관련된 몇 차식? 1차식이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했을 때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고 위에 것처럼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얘만 외우면 됩니다. 이때 n에 관한 1차식인데 이 n의 개수는 뭐와 같다? 그게 곧 공차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식이니까 1차 함수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데 1차 함수식을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라고 일반적으로 쓸 것인데 이 a를 기울기라고 하잖아. 기울기란 x가 1 커질 때 얼만큼 변화하는지를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n이라는 것은 1씩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 개수가 기울기고 곧 그것이 공차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라. 참고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등차 수열 A2는 5다. A2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 플러스 공차밖에 안 되죠. 그것이 5란 뜻이야. A4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무슨 D? 3D. 그 결과는 13이라는 뜻이에요. 연립 방식 풀면 됩니다. 밑에서 위로 빼기를 해보면은 2D라는 것이 8이니까 D 값은 4, D가 4니까 A 값은 1인 걸 알 수 있겠죠. 공차 구해라 4 끝났습니다.
자, 요 녀석이 등차 수열 이룬대요. 차이가 계속 일정하게 변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공차가 얼마인 상황이야? D가 4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B는 볼 거 없이 얼마예요? 14. A는 뭐가 되겠어요?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되겠지. 그때 B에서 A를 빼라. 그래서 12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요 녀석을 1항이라 생각하면 이게 몇 번째 항이야? 네 번째 항. 이 네 번째 항이란 A 플러스 3D 아닙니까? 그래서 요 녀석에서 이거에 대한 차이를 물어본 거니까 결국 공차의 3배는 뭐니? 라는 질문밖에 안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공차가 4기 때문에 12 이렇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두 등차 수열, 공차가 각각 저거일 때 더한 것의 공차는 뭔가? 라고 물어봤어. 자, 우리 일반항을 다시 쓰면 AN이라는 것은 A 플러스 N 빼기 1의 D1이라 쓸게요. BN 또 다른 수열이지. 첫째 항을 B라고 정한다면 똑같이 N 빼기 1인데 공차는 다를 수 있으니까 D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을 정리를 하면은 D1 곱하기 N 플러스 A 빼기 D1, 얘는 D2 곱하기 N 플러스 B 빼기 D2. 그러면 AN 더하기 빼기 BN 더하나 빼나 어떻게 되냐? D1 풀마 D2 N. 뒤에는 뭐 요것들을 계산한 결과가 어떻게 있을 거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등차 수열은 첫째 항 플러스 n 빼기 1d로서 n에 관한 1차식 d 곱하기 n 플러스 a 빼기 d라고 썼고, 얘는 an 플러스 b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n의 개수가 공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공차는 그냥 공차끼리 더한 것이 된다는 뜻이고, 등차 수열을 뺀 거에 대해서 새로운 수열에 대한 공차는 공차를 빼면 끝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6인 걸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애매할 때는 그냥 구해보면 됩니다. AN이란 첫째 항 몰라 N 빼기 1의 공차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N 더하기 A 플러스 3일 거다. BN이라는 것은 뭐냐? B 플러스 N 빼기 1의 공차 9. 그래서 9N 플러스 B 빼기 9더라. 그럼 AN 더하기 BN이라는 것은 뭐냐? 6N 플러스 A 플러스 B 빼기 6꼴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럼 1 넣으면 뭐지? 6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6이야. 계산하지 말고 두면 됩니다. N이 1일 때. 2를 넣으면 뭐예요? 12 플러스 A 플러스 B 빼기 6이지. N에서 3을 넣으면 뭘까요? 뭐가 변하고 있지 계속? 계속 그냥 6씩 더해지는 것밖에 안 되잖아. 여기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얘 변화만 잘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공차는 6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이해가 이게 먼저 되고 나서 이렇게 되는 어떤 특성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 다음이 요령입니다. 요령과 응용, 기본이 먼저. 공차가 2인 수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그럼 첫째 항이 있고 둘째 항은 2를 더해라는 뜻이고, 셋째 항은 또 2를 더해라, 넷째 항은 또 2를 더해라, 이런 것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AN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다. 요거는 무슨 뜻이야? 2AN 곱해라는 뜻이지 뭐. 왜 표정이 아무 생각이 없노? 곱하면 되는 말이야. 2배 해라 이 말이지 뭐 그냥. 그럼 첫째 항은 2A, 그 다음은 요래 간다는 뜻이야. 얼마씩 커지고 있어? 4씩 커지니까 맞아요. 그 다음 얘는 무슨 뜻이야? 첫째 항은 1 넣어라. 첫째 항은 요게 첫째 항이다 이 말이지 뭐. 1 넣은 게 A1, A. 둘째 항은 A3이니까 이거다 이 말이겠지. 셋째 항은
그 다음 그게 다섯 번째겠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공차가 4다. 어떻게 되고 있어? 맞죠? 그 다음 거 디귿. 요 녀석은 뭐냐? 짝수 번째만 가지고 온다 이 말이야. A의 2n이라는 수열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짝수 번째만 이게 두 번째 항 그것을 첫 번째 항으로 가지겠다는 뜻이고 A의 네 번째 항을 이 수열의 두 번째 항으로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항을 이 수열의 세 번째 항으로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1 넣은 게 두 번째, 2 넣은 게 네 번째, 3 넣은 건 A6이다 이 말인 거라고. 그래서 A 플러스 얼마?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때 몇 배를 해라 그랬어? 2AN 하면 2A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8씩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란 뜻이다. 두 번째, 내가 이걸 내용은 이제 좀 안다.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공차는 N의 개수라 그랬잖아. 플러스 K라고 임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2AN이란 두 배 하라는 뜻이니까 4N 더하기 2K가 되겠지. N의 개수 4네 4 됐고요. A의 2N 빼기 1이란 여기 N 자리에 2N 빼기 1이 있는 거라고. 즉 이게 FN이란 뜻이다. 그럼 뭘 넣으란 뜻이야? F에 2N 빼기 1을 넣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2 괄호 2N 빼기 1 더하기 K. 그래서 4N 빼기 2 더하기 K. N의 개수가 4네? 그럼 공차가 4지 뭐. A의 2N이란 N자리에 2N을 넣으니까 4N 더하기 K가 된다 이 말이겠지. 근데 두 배를 하래. 2A2N이래. 그럼 8N 더하기 2K가 되겠지. 그래서 공차가 8이다. 이렇게 찾는 게 이제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의 항. 아까 그 기본에 계속 충실하시면 돼요. A2는 뭐라고 쓸래? A 플러스 첫째 항 플러스 D. 6항은 어디 계산하면 그것이 얼마? 6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3D는 3입니다. 뭐 이런 관계 만들어 놓고 똑같이 하면 돼. 플러스 A 플러스 6D는 14. 2A 플러스 8D는 14. A 플러스 D 여기고 4D는 7. 저기서 저놈을 빼준다면 D는 3인 걸 알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4인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D가 4니까 이만큼이 10이 아닌가요? 그럼 A는 마이너스 9가 된다 뜻인 거예요. 자, 공차와 첫째 항을 알았기 때문에 일반항을 생각하면 첫째 항 플러스 n 빼기 1의 공차 정리하면 4n 빼기 13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뭘 찾아라? A8 n에다가 8 넣으면 되지 뭐. 48 32 빼기 13 얼마? 19. 그래서 2번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이다. 그럼 A 이거란 A 플러스 4. 첫째 항 1인가 1 플러스 4D 아닙니까? 얘는 1 플러스 2D잖아요. 그래서 얼마다? 2D라는 것이 8이다. 그래서 D는 4. 그럼 둘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인 1에서 이것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번. 자, 등차 수열 A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둘째 항과 7항이 나와 있는데 6항은 뭐냐? A2는 A 플러스 D A7은 A 플러스 D 6D는 마이너스 그래서 뭐 할까요? 빼겠지.
마이너스 5D는 30 D는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4 24. 따라서 AN이란 24 플러스 NEA가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6N 플러스 30 30. A6을 찾으래요. A6이란 마이너스 36 더하기 3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됐나요? 이것보다 한 칸 앞이잖아. 그죠? 그럼 항이 진행될 때마다 6씩 줄어든다 그랬거든. 그럼 거꾸로 한 칸 가면 되잖아. 그럼 6 더하면 끝난다 이 말인 거죠. 계속 너무 그 일반한 공식에 얽매여서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등차 수열이라는 걸 이용을 대놓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생각으로 해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A4, A 플러스 3 A8 A7D 자 빼겠죠. 마이너스 4D는 D는 이렇게 그러면 네 번째 항이 여기 D에 넣으면 되겠네. A는 4 그래서 일반항 4 플러스 n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n 플러스 5가 될 것이다. 이게 얼마가 되고 싶다? 마이너스 12가 될 때를 생각해보자. 그 말이 되겠지. 그래서 n이란 17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 항이 34, 둘째 항 2항과 10항의 B가 2대1인 등차 수열 다섯 번째. A를 던져줬고 2항은 뭐라고 쓸 건데? A 플러스 34 플러스 D 34 플러스 D. 10항은 34 플러스 D 이것이 어떻다 2대1이래. 곱해서 68 플러스 18 D는 34 플러스 그래서 17D는 34 마이너스 34. 그래서 D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첫째 항 알고 있고 이제 공차도 알게 됐어. 그러면 물어보는 모든 등차 수열의 항을 찾아낼 수 있다. 일반 항이란 34 더하기 n 빼기 1 곱하기 이렇게 마이너스 2n 더하기 30 36. 따라서 얘가 뭐가 되고 싶다고요? 아니네. 다섯 번째를 물어봤네. A5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36이니까 26. 자, 이것도 등차 수열이래. 뭐 이렇대. 그럼 질문해 볼까? A5 빼기 A3은 뭐와 같을까요? A 너무 깊이 생각한다. A1, A2, A3, A4, A5. 그렇지. 요 둘의 차이가 D 아닙니까? D, D, D. 둘이 얼마 차이 나냐고. 2D 차이 나잖아. 그래서 이게 2D다. 이런 거를 딱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써도 상관은 없어. 얘는 A 플러스 4D니까. 얘는 A 플러스 2D니까. 빼면 2D. 알아서 T 나옵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여기서 얘를 빼자. 로그 2에 100이란 거에서 로그 2에 25를 뺀 것이 2D와 같은 것이다. 진수끼리 빼래. 진수끼리 뭐 하자? 나누자. 로그 2에 4죠. 로그 2에 4란 2죠. 따라서 공차 D는 1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A7이라는 것은 다섯 번째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 2번. 그래서 2만 더하면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5란 로그 2에 100인데 2D 즉 이거 2를 더해주면 되는데 그것은 로그 2에 뭐죠? 4니까 로그 2에 얼마?
400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등차 중항 3개가 나란히 있을 때 순서대로 등차 수를 이룬다면은 어떻다? 수직선 상에 숫자가 3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열이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가운데 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가운데 거의 2배라는 것이 양쪽의 합과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더한 것은 가운데 있는 x의 2배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x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성립이 되므로 0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될 것이고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것은 1 또는 6이 된다는 뜻이고 뭐 합하래 7이라고 하면 되지 뭐. 예? 11, 12, 13. 아 맞네. 나도 모르게 유형만 했네. 그럼 과제로 돌릴게. 에이 과제로 해라. 그런 것도 있어야지. 자, 등차 수열이를 했고 더한 것은 16이다. 두 번째 거는 뭐냐? 뭐고 이거? 가운데가 A2 아닙니까? 이 둘이 더한 거는 2A2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냥 5입니다. 아니다. 8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15번 AB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세수 저거와 저거도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룬대.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거의 2배는 앞뒤 더한 거와 같다. 두 번째 2A라고 하는 것은 2A라는 것은 앞뒤 더한 거와 같다. A는 8. 가운데 거의 2배는 앞뒤 더한 거와 같다. A가 8이니까 B는 18 하면 됩니까? 그럼 또 6을 가져와서 2배 했으니까 36은 8 더하기 C. C란 28 이렇게 A값 8, B값 요거 C값 이거 처음에 등차 수열 이루니까 A, B를 구하면 자동으로 C도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3개 더하면 26에 54인가요? 3번 24, 54. 요도 숙제할까? 세 문제? 응, 과제로 해서 해봐봐.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저거, 곱이 저거, 세 수의 제곱의 합.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나열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연속된 세 자연수 하면 어떻게 잡았죠? 가운데를 x로 잡고 x 빼기 1, x 더하기 1로 잡았을 때 좀 편리하더라. 연속되는 세 홀수 또는 연속되는 세 짝수 하면 또 가운데를 x 잡고 2 뺀 거 2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잡았듯이 연속되는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가운데 걸 임의로 a나 x는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그 앞에는 공차를 뺀 게 될 것이고 그 뒤는 공차를 더한 게 될 거다. 이렇게 잡는 게 연산에서 가장 편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개의 합이 마이너스 3이래. 세 개 더해라. 3A잖아요. 그래서 A 값이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곱하래. 앞뒤부터 곱할까? 1 빼기 D제곱. 그거에다가 마이너스 1 추가로 곱한 것이 15다 이 말이야. 그래서 D제곱이란 16이 나와요. 그래서 D란 4일까 마이너스 4일까? 마이너스 1 기준으로 4라면 마이너스 5, 3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4라면 거꾸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곱의 합은 25 플러스 1 더하기 9이기 때문에 35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있죠?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라는 것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이라는 것을 뭐 알파 빼기 d 임의로 알파 정하고 알파 플러스 d 뭐 이렇게 정해놓으면 된다 뜻이란 말이죠.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요. 근을 알파와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B, 알파 베타는 C, 마이너스 여기에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면 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따로 알아서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세 근을 다 더하자. 그럼 3알파인데 그것이 6임을 알 수 있어서 알파 값은 2라는 걸 챙길 수가 있고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알파 제곱 빼기 AD, 알파 제곱 플러스 AD. 그래서 AD는 없어지고 알파 제곱 2개 곱하면 알파 제곱 빼기 D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3알파 제곱 빼기 D 제곱. 그리고 구분이 잘 안 되고 이렇게 그것은 얼마냐? K라는 뜻입니다. 그럼 알파가 2로 확정이기 때문에 12 빼기 D의 제곱이라는 것이 K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고 세 개를 모조리 곱한 거는 2에다가 알파 제곱 알파에다가 알파 제곱 빼기 D 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4가 나와야 되고요. 알파가 2니까 2에 4 빼기 D 제곱 한 것이 4가 나와야 돼. 그렇다면 D 제곱이다 라는 것은 2가 나와야 돼. 됐나요? D가 2입니다. 따라서 K 10이다 이 말이 되겠지. D 제곱이 2입니다. 그래서 8입니다.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자,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뭘 생각할 수 있더라? 피타고라스 정리.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 직각. 여기가 A. 여기는 뺀 거. 여기는 더한 거.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니까 A 제곱 더하기 A 제곱에 A 빼기 뭐하노? A 빼기 D 전체 제곱이라는 것이 A 플러스 D 전체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이걸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A 제곱이라는 것은 4AD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 되고 양수가 돼야 되니까 A는 0이 아니라서 A는 뭔디? 4D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3D, 얘는 4D, 얘는 5D라고 쓸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한 게 넓이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12D제곱 나누기 2, 6D제곱이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 24라고 알려졌더라. 그래서 D라고 하는 것은 D제곱이 4니까 D는 2라고 표현해 주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2 하면 안 돼요. 길이니까 양수로 표현이 돼야 돼서 2입니다. 따라서 빗변의 길이는 10이 되겠네. 5D니까. 자, 첫째 항이 50이고 끝항이 마이너스 8인 등차수열이 있대. 등차수열 합이네. 이제 다시 내용 설명 간결하게. 등차 수열에서는 A의 n 빼기 n번째에서 A의 n 빼기 한번째를 뺀 거는 A의 n 플러스 한번째에서 A의 n번째를 뺀 거. 그것은 공차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그래서 A의 n 플러스 한번째 항이다 라는 것은 그
그 앞쪽에서 공차를 더한 걸로 정리해 줄 수 있다는 뜻이고, 요 녀석을 정리를 하면 가운데 항의 2배라는 것은 이 앞에 거랑 이 뒤에 거의 합과 앞뒤의 합은 가운데 거의 2배와 같다라는 거.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일반항은 뭐라고 정리를 했다더라? 첫째 항에서 n-1의 공차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 요만큼 다 외워야 되고, 이제 추가로 SN의 뜻부터 SN이란 수열의 종류를 막론하고 이 녀석의 뜻을 뭐라고 일반적으로 쓰냐 하면 첫째 항 플러스 둘째 항 플러스 이거 좀 많이 적자. 셋째 항 플러스 땡땡땡 n번째 항. 이 녀석을 일반적으로 SN이라고 적습니다. 저렇게 그냥 명명하는 거야. 그럼 등차 수열에 대한 합이라는 것은 뭐냐? 첫째 항은 A, 둘째 항은 A 플러스 D, 셋째 항은 A 플러스 2D,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몇 개? N개를 나열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SN이라는 것을 거꾸로 A 플러스 N 빼기 1의 D 이게 마지막 항이잖아요. N번째 항 더하기 N 빼기 한 번째 항이란 요게 N 빼기 한 번째 항입니다. N 빼기 두 번째 항 요 녀석이 된다 이 말이겠지. 이해되나?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더해주는 거예요. 얘 둘이를 더해주면 2SN이지. 그거는 얘랑 얘를 더한 거야. 즉 2A 플러스 N 빼기 1의 D라고. 이게 몇 개 있겠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하기 얘랑 얘를 더해도 어때? 똑같아. 2A 플러스 N 빼기 1의 D. D 한 개 있잖아요. N 빼기 두 개에서 한 개 더 더했으니까 N 빼기 1D라고. 얘랑 얘를 더하면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요거는 D를 더한 거지. 여기로 간 거는 D를 하나 뺀 거지. 한 개 뺀 거랑 한 개 더한 거랑 더했대. 그럼 뭐 똑같잖아. 변화가 없다 이 말이지. 이게 몇 쌍? N쌍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SN이란 2분의 N의 2A 플러스 N 빼기 1의 D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총합은 요걸로 구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건 어떻게 구하면 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간 걸 다 더해라. 100까지. 거꾸로 한 개 더 써라 이 말이야. 100 더하기 99 더하기 98 더하기 쭉쭉쭉. 난 이게 궁금하거든. 똑같잖아요. 더하면 ES는 101이 몇 개? 100개. 따라서 S는 101 곱하기 50. 따라서 5050.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거를 가우스라고 들어봤어요? 걔가 8살 때 생각한 거래. 자, 아무튼 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첫 번째 항이잖아. 얘는 마지막 항 n번째 항이잖아.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있는 요 녀석이란 첫째 항 플러스 끝항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2분의 n의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n번째 항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등차 수열, 기본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 플러스 SN 즉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것 이렇게 통으로 다 또 외워주시면 됩니다. 정리해놓고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간 응용된 거는 또 따로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기본이라서 반드시 알아야 돼. 얘는 언제? 공차에 관련된 첫째 항과 공차에 관련된 게 있을 때 이걸 쓴다는 뜻인 거고, 요 녀석은 이게 더 심플하지요. 첫째 항과 끝항을 알면 얘를 쓰는 겁니다. 일반항과 관련됐으면 앞에 걸 쓰는 거고,
첫 항 끝항을 안다면 얘를 쓰는 것이고 그래야 더 편리하기 때문에 자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 뭐라고요? 2분의 n의 첫째 항 플러스 끝항 등차수의 일반항이 뭔데?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알고 있지 그죠? 그럼 마지막 항이 결국 이거잖아. 더해라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2분의 N의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AN이라는 것이 첫째 항 플러스 n 빼기 1의 d니까 2분의 n의 2a 플러스 n 빼기 1의 d. 자, 외워주시면 됩니다. 첫째 항이 52, a 값이 50이라고 알려진 상태에서 끝항 n번째 항, 책에는 보통 L이라고도 많이 써요. 라스트 합 해가지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끝항까지 합이 286이기 때문에 공차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2분의 몇 개 되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2분의 n의 첫째 항 플러스 끝항 됐나? 그것이 얼마? 286이래. 얘 계산하니까 44 약분 22n이라는 것이 286. 따라서 n이란 13 하면 안 되나? 10 하면 220 날아갈 거고 66 남잖아요. 그럼 뭐 13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눗셈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13이라. 그러면 끝항이라는 것이 결국은 13번째 항이라는 뜻이야. 그게 마이너스 8이래. 그럼 나는 첫째 항을 50이라고 알고 있고 공차를 12번 더하면 13항이 되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8이니까 12D라는 것이 마이너스 60이 된다는 뜻이고 공차라는 것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는 뜻이죠. 첫째 항이 끝항이 24, 항수가 10인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합 2분의 n이란 항의 개수입니다. 항의 개수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또는 2분의 n 항의 개수 2a 플러스 n 빼기 1의 d. 자, 위에 거는 앞에 거 쓰면 되고 밑에 거는 두 번째 거 쓰면 된다는 뜻인 거라. 첫 번째 거 공식대로 2분의 2 더하기 24 계산하면 26 그래서 130. 두 번째 거는 2분의 8의 괄호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n 빼기 1 7 공차 3 그래서 2분의 8이니까 약분해서 4 곱하기 마이너스 21이니까 39 하면 되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4고 36 15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음 합을 구해라. 자, 1번은 첫째 항이 뭐예요? 끝항이 뭐예요? 공차는 뭐죠? 그럼 이게 몇 번째 항일까? 써보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u 플러스 n 빼기 1의 공차 2d 2n 빼기 8 이 일반항이라는 건데 그게 뭐가 되고 싶다? 12. 그래서 2n1한 20, n1한 10. 그래서 항이 10개다 이 말인 거예요. 항수가 10개다. 그럼 1번은 2분의 10 곱하기 끝항 알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끝항 12 요게 간결하죠. 계산 30 마무리. 자, 2번 같은 경우에 첫째 항이 뭐예요?
21. 마지막 항이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입니다. 공차는 뭐죠? 4.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따라서 일반 항부터 정리를 하면 첫째 항 플러스 n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래서 일반 항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25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이고 싶다? 마이너스 19가 되고 싶다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n이란 마이너스 44임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겠고 n이란 11임을 알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 끝항을 알기 때문에 2번은 답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게 쓱 없어지니까 11이 답이 되겠네요. 등차 수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냥 1. 첫째 항, 공차 3. 그럼 여기서 합이 나와 있잖아요. 그지? n번째까지의 합, n번째 항까지 합, sn이란 마지막 항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한 수열의 합 2분의 n의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n 빼기 1 공차 3. 한 것이 얼마? 36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라는 뜻이 되는 거고 n의 괄호 앞만 정리를 하면 3n 빼기 19. 그 결과란 2를 넘겨서 72. 따라서 3n 제곱 마이너스 19n 빼기 72는 0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라. 1, 3이 될 수밖에 없고 뭐 하면 딱 맞을까요? 8, 9 8하고 9하면 24 빼기 9니까 안 맞죠? 9, 8 하면 되나? 27 빼기 8 그럼 되죠? 이렇게. 그럼 n이라고 하는 것은 9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음수가 나올 수도 없고 분수가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n이란 자연수만을 우리는 취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9번째 항 공차가 각각 적어인 수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등차 수열 2개를 더해봤자 결국은 등차 수열. 공차는 2개 더한 걸로. 그 다음에 뺐을 때는 결국 등차 수열 1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차를 뺀 게 새로운 공차다 이 말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더한 것에 대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an 플러스 bn이라는 것 자체를 새로운 하나의 수열로 잡아 놓는다면 C1이라는 것은 A1과 B1을 더한 거기 때문에 10이라고 알려진다는 뜻이겠고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니까 얘도 등차 수열.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공차는 뭐냐? 마이너스 3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짝지은 거를 첫 번째야. 두 번째 짝지은 게 두 번째, 10번째 짝지으면 10번째 항이라는 뜻인 거니까 C 수열 10개 더하면 끝난다는 뜻이 됩니다.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그래서 2분의 항수 10개,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n 빼기 1, 9 곱하기 그래서 마이너스 27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5겠다. 그죠? 계산해서 따라서 약분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이네. 감산이 오늘 좀 안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설날 후유증이 장난 아니네. SN이 무슨 뜻이라고요? n항까지. 요거는 뜻이 1항부터 7항까지 A1, A2, A3, A4, A5, A6, X7 이렇게 더한 거. 그러면 얘는 4항까지 뺐대. 뭐가 되죠? 그렇죠. 5번째 항과 6번째 항과 7번째 항만 남더라. 그게 0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라. 그 판단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때 얘 둘이 더한 거는 가운데 거의 몇 배? 2배니까 더했대. 3A6이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A6이 0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라. 그러면 S6이라는 것이 지금 30이라고 알려졌대. 그럼 저거를 공식대로 한번 써보면 2분의 6개잖아. 6 곱하기 첫째 항에 2배 해도 되고, 왜 6항을 알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첫째 항 플러스 여섯 번째 항 0 이렇게 바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30이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첫째 항이라는 것은 10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이 된 것이죠. 그럼 A2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차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6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 A에서 OD 해준 것이 바로 A6 0이 나오지 않겠나. A가 10이기 때문에 0이다라는 것은 10 더하기 OD, 따라서 D 값은 마이너스 2. 두 번째 항이란 첫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더한 거기 때문에 8,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다는 뜻이 되죠. 자, 부분의 합이 옆에서 숙지할게요. 자, 이건 수열 합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공식대로 S12란 2분의 그러니까 공식대로 2분의 10의 2a 플러스 n 빼기 1 9d, 그 결과가 10이다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또 2분의 이번에 20개 더해라는 뜻이야. 20의 2a 플러스 n 빼기 1 19d 한 것이 220이라 알려진 거야. 이때 S30이란 2분의 30의 2a 플러스 29d의 값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앞에 두 개 가지고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 B를 다 찾아낼 수, A, D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라. 그래서 2A 플러스 9D라고 하는 것은 2라는 걸 정리해 줄 수가 있다는 뜻이죠. 1이니까 넘겨서 자, 20을 약분하면 얘가 11밖에 안 되지. 그래서 2A 플러스 19D라는 것이 20입니다. 빼자. 마이너스 10D는 마이너스 20이고 D는 2가 된다는 거죠. D가 2이기 때문에 얘는 18이겠네. 그럼 넘기면 2A라는 것은 마이너스 16. 그래서 A라는 것은 마이너스 8. 이제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에 대해서 S5는 저거, S10은 저거. 위에 거랑 똑같지요? 시그마 써볼까? S5 2분의 5 2A 플러스 4D 한 것이 얼마? 35. S10 2분의 10에 한 것이 145. 자, 연립해서 AD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일반항이 뭐더라? A8 물어봤으니까 A8이란 A 플러스 7D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D 찾아서 이제 대입만 하면 끝난다는 뜻이 됩니다. (30번) 다음이 뭐야? 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510, S10이죠. 그게 511에, 자, 2분의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면 1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S20을 찾아야지. 그렇지. S20 빼기 S10이다. 이 말인 거야. 그게 310이래. 그냥 S20이라는 것이 얘랑 얘를 더한 게 S20이지 않나 이 말이야.
10번까지 더하고 11번째, 20번째까지 더하면 되니까 그게 820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S20이란 20에 네, 한 것이 820.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우리는 AD 찾을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21번째에서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뜻은 30번째 항까지의 총합에서 뭐를 빼면 돼? 그렇지. 20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21번째에서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 된다는 거죠. 얘는 뭐 구해놨죠. 820이라고. 이거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공식. 2분의 30 A 플러스 25. 그래서 앞에 두 개에서 연립을 해서 AD 찾아가지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등차수의 합에 대한 최대 최소. 지금 세 번째 항이 얼마라고 돼 있죠? 24. 그러면 A 플러스 2D라는 것이 24란 뜻인 거예요. 열 번째 항이 이거인 등차. 열 번째니까 A 플러스 9D 한 것이 마이너스 25. 위에서 밑에서 위로 빼자. 그럼 7D는 마이너스 49, D는 마이너스 7. 그럼 세 번째 항이다라는 것이 지금 얼마? 24래. 그럼 두 번째 항은 7을 더하면 되니까 31이고 첫 번째 항은 또 7을 더하면 되니까 38일 겁니다. 네 번째 항은 17.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자 이렇게 쭉쭉 간다고요. 그러면 더하면 커져 작아져? 더하면 커지잖아. 왜 작아져? 혼자 있는 것보다 더한 게 더 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쓱 다 더하면 더 커졌죠. 여기까지 더하면 더 커지죠. 여기까지 더해도 일단 10 더해졌죠. 3을 또 더할 거니까 커졌죠. 그 다음 더하면 이제 작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합에 대한 최대를 찾겠다라는 것은 양수들만 다 더하자는 뜻인 거야. 음수를 더하는 순간 작아질 거니까. 그럼 거꾸로 합에 대한 최소를 찾아라는 뜻은 음수들을 더했을 때 작아진다. 제일 작을 거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어디까지 양수냐를 체크를 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D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마이너스 14거든 그지? 그래서 첫째 항을 38로 찾아내시고 일반 항을 적습니다. 38 플러스 n 빼기 1의 공차 마이너스 7. 그래서 마이너스 7n 더하기 45 해놓고 얘가 언제까지 양수인지 알아야 된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n이란 7분의 45보다 작을 때까지 얘가 7보다 작은 6점 얼마잖아요. 그래서 n은 6칸까지 양수다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최대값이란 양수들을 다 더하면 되니까 6칸까지 더하면 제일 크지 않겠어? 이렇게 찾아내는 거라는 거죠. 밑에 거 생략하고 옆에 걸로 갈게요. 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최대. 문제 완전 똑같네. 넘어갈게. 자, 여기서 이제 최소가 나오지, 그죠? SN이 최소. 언제까지 음수인가? 그것을 생각해라. 이 말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첫째 항이다라는 것이 마이너스 40이야. 공차다라고 하는 것은 4야. 4씩 더해지니까. 그래서 일반항이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42에서 n 빼기 1 공차. 그래서 4n 마이너스 46이라는 걸 체크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언제까지 음수인가? 네가 음수가 되는 걸 체크하고 싶다 이 말인 거야. 그럼 4n 46 n으로 나누면 11점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11항까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11항까지 그죠? 그래서 S11이 최소일 거야 이 말이 되는 거고 최소가 되게 하는 n값 11 그때의 최소값 찾아라 2분의 11 곱하기 마이너스 84 플러스 10 곱하기 공차 4 이래 된다는 뜻이 되겠지. 됐죠? 이 계산한 게 이제 B다 이런 뜻이 될 거라. 그래서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처리가 될 거예요. 밑에 등비자.
요 마지막 문제. 첫째 항이 120이고 공차가 정수라 그랬고 등차 수열 이런 말을 잘 안 주는데 줬다라는 것은 신경 써라 그 말이 될 것이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14일 때 최대 무슨 뜻이에요? n의 14일 때 최대 14항까지는 양수고 15항부터 음수다 이 말인 거야. 얘를 보고 14항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0을 더한 건 큰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A15는 그때부터는 음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해라 뜻이 되는 거라. 그래서 A14란 120 더하기 13D인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 됩니다. 요거는 120 플러스 14D인데 그것은 0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D라는 것은 마이너스 12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D라는 것은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D가 10이면 130이죠. D가 9면 130에서 13을 뺀 거기 때문에 117 얼마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9점 얼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14D라는 것이 마이너스 120. 그럼 뭐보다 작겠지 뭐. 120 나누기 14 해볼까? 9하면 안 될 것 같은데. 8 하면 되지 않나? 110이니까 8 남잖아, 그지? 8점 얼마?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8점 얼마? 요 안에 들어있는 정수 신경 써라 이 말이야. 마이너스 9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A10이란 첫째 항 120에서 더하기 10이니까 10항이니까 9 곱하기 공차 그래서 81을 빼라 39 하면 되겠죠.